아니 이거 대체 언제까지 물어볼 거야? 아우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자, 딥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입니다. 휴, 아비오. 자,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전국 농축협,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역 농협이죠.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가 큰 만큼 금융권 준비하시던 분들, 기업은행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까지 같이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근데 자, 농축협이에요. 농축협. 농협이니까 농협. 근데 농협하면 뭐야? 그 농협은행이 떠오르죠. 농협은행을 떠올리면서 자소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소서 풀이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 NH농협은행과 농협축협, 즉 지역 농협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 NH농협은 제1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농협이라 할게요. 자, 제2금융권, 즉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뭐 상호금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라고 이해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필기시험 보고 면접 가실 때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농협중앙회 금융지주개발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은행이다. NH농협은행. 그리고 그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예금자, 즉 고객님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 보호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합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차이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거 뻔한 얘기인데 지금 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어차피 1금융의 금리는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1금융보다는 좋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리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사로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뭐 신협 또는 저축은행들이 경쟁사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환과 보험 그리고 펀드와 같은 상품들을 주로 취급을 많이 하죠. 뭐 대출 말고도. 근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어떤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자체 금융 상품도 있다. 뭐 공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또 지역에 맞는 어떤 지역 특화형 상품이라든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소서를 접근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항이 총 5문항이 나왔어요.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자, 1번 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활동. 자, 역량 디기디기딕. 자, 그래서 그 본인이 성취한 것 디기디기딕 뭐냐? 그래서 농협에서의 직무수행 디기디기딕. 자, 결국엔 뭐냐면은 너가 이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라고 말해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야? 내가 이 조합원님들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할 때 나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고, 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풀어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2번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자 문제 띠기디기디. 자,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행동과 행동의 결과 띠기디기디. 결국에는 뭔가 계획대로 안 될 때 너는 어떻게 하냐, 그 경험을 말해달라 이 얘기고. 자, 기아가 기존의 관행 디기디기딕. 관행. 그래서 새롭게 도전과 행동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디기디기딕. 이 관행이라는 게 어떤 본인이 어떤 보수적인 그런 문화에서 혹은 이 관행적으로 행하였던 어떤 시스템에서 본인은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어떻게 변화를 추구했는지 기술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지원하기에 가장 노력한 이 활동은 무엇이고, 가장 노력한 디기디기딕 활동 무엇이냐. 1번과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다만 여기서 또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은 입사 후 성취하고 싶은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디기디기디. 즉 뭐냐?
나는 이런 거 노력했는데 1번과 좀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4번은 노력해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를 쓰는 거예요. 자, 1번은 완성된 거, 4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그래서 입회 후에 나는 이거를 입사 후에 완성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쓰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릴 건 이 5번 문항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예, 그래요. 일부러 저도 열받아가지고 크게 해놨어. 아니 이거 대체 언제까지 물어볼 거야. 아우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자, 4차 산업과 코로나19에 급변하는 농축산물 디기디기딕, 비대면 유통 디기디기딕 디기디기딕, 그러면서 지향해야 될 농협의 디기디기딕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이런 인사이트 문항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귀찮아요. 왜? 복붙도 안 되고 농협에서 또 조사해야 되고, 조사해도 또 그럴싸한 답변은 안 나오고, 그럼 여기서 나의 한계인가? 아, 내가 이걸 500자도 못 쓰는 사람이라니, 이런 생각, 자괴감 들고, 그러면은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아, 이게 진짜 저도 이거 좀 더 쉽게 풀이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아예 문항 자체를 좀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협에서.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농협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걸 써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소서 풀이를 보는 당신 바로 승자입니다.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 의미하는 바는 다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의 진보와 관련된 얘기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난, 역병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어떤 공통된 특징 때문이요. 금융권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이 두 개의 단어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게 결국에는 비대면 유통 어쩌고겠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근데 자,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자, 요게 아니야. 요게 아니야. 저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런 비대면 유통의 시스템은 구축되어 왔었고, 뭐 지점도 이제 은행 지점도 계속해서 줄여 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 근데 이 두 개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했냐? 원래는 한 20년, 30년을 목표로 했었어. 근데 이 두 개가 빵 터지다 보니까 이 20년, 30년 걸릴 거 2, 3년 만에 혹은 10년 이내에 축소해가지고 쭉 가는 거야. 그 비대면으로의 어떤 가속화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속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20년, 30년 갈 거, 물론 20년, 30년까지 한 10년 갈 거 2, 3년 안에 했다고 하자. 그러면 10년 안에 가는 걸 2, 3년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요. 그 부작용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비대면으로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저 같은 MZ세들은 너무 좋아. 뭔가 접근성이 좋아졌어.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농가에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은 아니 핸드폰으로 문자,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힘들으신데 이걸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가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농협은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아,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은 이거 지금 더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생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고, 조직 자체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들어올 너네도 이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된다라는 문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뭐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비대면 유통으로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가고 있었어. 근데 이 두 가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더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견되는 문제들이나 이제 부작용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너네들의 생각은 어떻냐라고 보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참고해야 될 자료로 통계청, 이게 아주 좋은 곳입니다.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2020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전 먼저 확인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확인해? 통계청 들어가면 돼 있고, 우리 457D 딥동이 분들은 홈페이지에 저희 457D.com에 그냥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이제 이 온라인 쇼핑 동향을 봤는데, 즉 뭐냐? 아니 일단은 비대면 유통 흐름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두 개 때문에, 혹은 잘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야.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저 잘 되도록 하고, 잘 되면 어떻게 더 잘 되는 방법이나 혹은 잘 되는 와중에 어떠한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보도자를 보니까 뭐 내용은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핵심 내용은 뭐야? 자, 여기 뭐 보면은 여기 이게 표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PD님 부탁드립니다. 빵! 오케이, 됐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음식료품이 이제 2조 4,808억 원이나 상승을 했대요. 즉 계속해서 지금 전년 대비 계속 15%가 올랐다고 하는데, 쭉 온라인 쇼핑 동향을 봤을 때 음식료품이 쭉 올라가고. 아니 선생님, 농협은 쌀 아니에요? 쌀? 네, 맞습니다. 쌀, 밀 다 음식료품이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자료들도 좀 보면 알겠지만 전 부문에서 그냥 음식료품이 아니라 전 부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뭐야, 그 중에 제일 큰 게 식료품이긴 하지만 음식료품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전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 비대면에 계속 유통을 집중을 하려는구나. 왜?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또 본 자료가 자, 요 자료인데, 자, 그래서 2021년 식품 소비 행태 조사 온라인 결과 발표 대회라는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전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선생님, 아니 팬더맨 이 자식아 2022년인데 2021년 자료를 가지면 어떡해?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게 12월 14일에 컨퍼런스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나마 최신 자료예요. 이거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 뭐 데이터 뭐 이러저런 얘기 해주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현재 구입처를 이용할 거란 응답이 무려 81.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8.1명이 무려 8.1명이나 그 기존의 어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레퍼런스, 구매 레퍼런스를 이용하겠다. 즉 코로나 때문에 내가 원래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샀었어. 근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까봐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쿠팡이나 뭐 11번가 같은 이커머스 썼어. 써보니까 너무 개편한데? 너무 편한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그냥 이거 써야겠다 라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만큼 이 온라인에서 결국에는 뭐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유통이 계속해서 지금 떡상하고 있는데, 그럼 이 떡상 방향으로 잡고 그럼 이걸 더 떡상시킬 방법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제 기술해주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살펴볼 기사가 이런 겁니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어요. 즉 이것도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자, 생존을 위해서 농업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미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매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뭐 5조 1천억 원.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1조가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는데 5조면 어마어마하죠. 1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농산물 산지는 소비자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량화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농산물, 축산물 다 모든 변화가 다 이 비대면 유통 흐름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농협과 축협의 의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제 농사를 짓는 그 농부분들한테도, 그 생산자 분들한테도 이미 다 전달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문항으로 들어와 봅시다. 자,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을 급변한 어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농협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예요? 비대면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제 리스크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건데 글씨 되게 못 쓰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작성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을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거죠. 현 상황의 제시?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좀 구글링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하나의 예시를 예배하면 그거 못 쓰거든요. 근데 얘기할 거야. 하지만 대중적인 걸 얘기할 거야, 일부러. 자, 그래서 일단 구글링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경쟁력 혹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그게 뭐야? 지금 급변하는 농축산물이 이렇다라는 이제 얘기니까. 자,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 리스크 예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농협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거지. 농협 입장에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생뚱맞게 뭐 저기 저 뭐 농협 축협이 아니라 저기 신한은행 관점에서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기대 효과 비전에 대해서 이건 쉽죠. 왜? 결국 이거 잘 되면 뭐야? 여러분 온라인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은 너무나 간단하죠. 왜? 아니 잘 되면은 일단 구매자 입장에서는 뭔가 산지 직송 거래니까 싸게 살 수 있고,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간 마진 안 끼니까 내가 좀 조율적으로 뭐 팔고 싶을 때 팔고 혹은 잘 됐을 때 좀 값도 더 잘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대로 좀 제가 한 걸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그냥 구글링에서 첫 번째 기사를 가져왔어요.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산물 온라인 B2C, B2B 시장이 확장되는 중이라면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본인 의견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 일단 농산물 도매 유통이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도매 유통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효율화라는 단어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가격 개선을 이룰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중간 과정에 빠지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근데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로는 물론 이렇게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온라인 채널은 전문 지식 부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대금 결제나 물품 배송 등 비대면 거래에 대한 어떤 신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상품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힘든 거지. 왜?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니까. 네 번째로는 기존 도매 거래, 뭐 기존의 도매 거래를 왕창 하시는 분들을 또 다시 유입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사이에 걸려 있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어떤 신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또 기타 등등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갖다 따라 써도 돼요. 자, 첫 번째, 통합 교육 시스템의 필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단위의 셀러들, 판매자들이 이 플랫폼에 더 접근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거나, 혹은 이런 이제 농협이 중재자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아예 정해 주는 거지.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 그러면 이 설명서대로 하면은 내가 알맞게 팔 수 있구나. 그래서 헤매지도 않고 또 그만큼 농협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구매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지원. VR이나 AR이나 AI 등 최신 ICT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때? 이런 상품에 대한 상품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VR, AR 기술들을 활용한다면은. 자, 기존 도매시장 유통 역할과 이를 통해 구축한 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수십 년간 거래해왔던 도매 데이터를 이제 우리 플랫폼에 변형시켜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 그대로 그 적용 비용 자체가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도매 데이터 관련된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한다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페토 및 가상 공간에서 농산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자, 이거 두 개 다 좀 시간이 걸려.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페토 있잖아. 물론 제페토에서 뭘 산다는 것 자체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공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미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디어니까. 자, 세 번째로 신뢰 확보 방안에 또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이 품질이나 규격의 해결을 위한 이제 농협 주도하에 어떤 표준화를 만드는 거죠. 앞서 이제 중재자로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예 그냥 표준치를 만드는 거지. 그냥 그래서 농협이 인증한 거다. 그러면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셀러와 고객 간의 분쟁 발생 해결을 위한 어떤 중재안이라든가 조정 방안이 당연히 마련되어야겠죠. 그다음에 또 신뢰 확보 방안에서 어떤 지역적 특색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시, 군, 도는 도 형태의 통합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서 아예 그거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죠. 단일 품목이 아니라 아예 전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죠. 한돈, 한우 이거 다 뭐 행성에서 한우가 생산될 수도 있고 저기 문경에서 한우가 생산될 수 있지만은 다 같은 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 아시겠죠? 그리고 중장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저 농가 소득 안정화, 가격 조정 확보는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더 저렴하게 사고 또 괜찮은 가격에 팔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예시를 쭉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자,
농축산물의 비대면 유통은 기존 유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 일단 현 문제, 현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시대적 과제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통 관계자들 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비대면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농협이 지향하는 역할입니다.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썼어요. 자 앞에 말한 뭐였죠? 자 통합 교육 시스템 관점과 신뢰 관련된 관점을 기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비대면 유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CT 블라블라블라. 자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한 매개체로 연결함으로써 유통 관계자들이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말로는 1번 ICT 기술을 이하여 비대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농협이 주도한다. 정확한 가이드를 대중과 중재자로서 활동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자들이 비대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용되는 행재정적 지원 또한 이루어야 된다. 자 기술적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아울러 신속하고 투명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분쟁 해결 체계,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통합정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신뢰합본 방안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가 작성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캡틴 팬더맨의 의견일 뿐이고, 자 이제 그 우리 딥동이 브랜드의 어떤 각자의 아이디어를 좀 더 녹여내면 더 멋진 잡서가 될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예시와 더 많은 어떤 딥한 자료들은 다 여기 457deep.com에 있습니다. 선생님 1번부터 4번 안 해주시나요? 아이고 야 지원 동기만 7문항 써놨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시간 없으시면 따라 써셔도 돼요. 템플릿 삼아서 따라 쓰셔도 돼요. 단 기억하세요. 풀 버전의 한국 풀이면서 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멘토님들의 자기소개서 피드백 서비스도 반드시 이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이었고요. 다음번에 보겠습니다.